85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저자, 마티아스 넬케. 출판일, 2024년 3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절제와 겸손한 조용한 사람들을 알자. 책 소개.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고요히 나를 지키는 삶을 위한 안내서.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욕망해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난무하는 시대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느라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역설적으로 절제된 말과 행동, 고요함과 평온함이 더 절실히 그리워지고 더 강력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는 모든 것이 과하게 요구되고 요란하게 소비되는 시대에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통찰한 책이다. 독일의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문학과 커뮤니케이션 과학, 심리학 등을 두루 공부한 마티아스 넬케 박사는 특유의 재치와 명쾌함이 돋이는 글쓰기로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조용히 나를 지키는 삶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과도하게 애쓰며 자신의 삶을 소모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빛내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겸손이야말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라고 말하는 저자는 누구나 공감하게 만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겸손한 태도가 발휘하는 힘을 매우 유쾌하게 펼쳐 보여준다. 현 시대의 풍경과 의미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것은 물론 문화사적 통찰, 심리학적 측면과 관계의 기술까지 아우르며 독자들의 공감과 사색의 폭을 넓혀준다. 독일의 언론과 독자들이 극찬한 것처럼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마티아스 넬케의 이 말에 귀 기울여보자. 세상이 아무리 폭풍 같아도 고요히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모두 자기를 내세우느라 떠들썩한 세상에서 묵묵하게 겸손함을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결국 모두를 이깁니다. 저자 소개. 저자, 마티아스 넬케. 언론인.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자 저명한 작가 중 한 명이다. 저널리즘, 문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정치학, 음악학 등을 두루 공부한 그는 바이에른 방송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 미디어에 칼럼을 쓰고 있다. 16년 넘게 심리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매우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는 책을 집필해 왔는데 특히 신뢰와 권력, 언어와 태도를 주제로 하는 그의 저서들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기 바쁜 시대의 현명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통찰한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는 그만의 전문적인 식견과 관점을 특유의 재치와 명쾌함, 풍부한 사례로 풀어낸 명저로 독일 언론과 독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내에는 2017년 조용히 이기는 사람들로 처음 소개됐으나 현 시점에 맞는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책에서 얻은 내용.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과 행복, 태도와 성공에 대한 우아하고 지적인 통찰.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솔직한 사람인가?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신중한 사람, 주목받고 싶은 사람, 품위 있는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이 지향하는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독일에서 여러 기업과 단체, 커뮤니케이션 및 심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천 회에 달하는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해온 마티아스 넬케 박사는 우리 시대가 주목해야 하는 가치로 바로 겸손의 미덕을 꼽는다. 내가 경험한 모든 가치 중 가장 세심하며 현명한 태도는 겸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겸손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는 겸손에 담긴 문화사적인 배경을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해 심리학, 인간관계, 더 나은 삶과 행복, 성공의 관점까지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나를 위한 태도로서의 겸손에 담긴 의미를 깊이 돌아보게 해준다.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내 행복을 걸지 않는 삶,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 말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며 내면의 힘과 독립성에 대한 표시다. 그의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태도다. 조용하고 소박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이 태도는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현명하게 높이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삶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기도취에 빠져 말로만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명함이 말로만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의 허울보다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는가?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티 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잘난 척, 센 척, 대단한 척 으스대며 자신의 성공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알고 보면 자존감이 낮고 인정 욕구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자신의 특별함을 포장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연출이 없다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은 애써 티내지 않는다. 오히려 알아도 모르는 척 절제하고 겸손할 줄 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자기 기준을 정하고 자기 중심을 잘 잡는다. 조용하되 강인하게, 겸손하되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겉으로 반짝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목도할 때가 많다. 진짜 가치는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하기 위해 애쓰고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은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 과장된 포장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이다. 구태여 내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 대신에 고요하지만 내면이 강인한 삶으로 나아가보자.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서 내가 가진 보폭과 나의 속도대로 걸어가는 삶을 되찾자. 잊지 마라.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 성공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이야기에도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떠들어댄다. 그런 과장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의 팝밴드 비어 진트헬드는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입장을 다음의 노래 가사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훈련받은 멋진 원숭이처럼.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오로지 원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해야만 해. 오로지 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훈련받은 원숭이처럼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정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일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바람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남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다는 바람 말이다.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젠틀맨에게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표현하는 지점이 또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제멋대로 표출되도록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이 지배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과거 누군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들은 쉽게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keep a stiff upper lip 윗입술을 뻣뻣하게 유지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버틴다. 겸손함은 자신감과도 관련이 깊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할 수 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족한 자의식의 표현은 겸손이 아니다.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겸손한 행동으로 등장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반면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가감없이 인정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비관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면서 더 차분하고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임한다. 웰즐리대 심리학과 교수 줄리 노럼은 이 전략적 비관주의에 대해 철저히 연구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의 두려움을 장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렉스 스타우트가 창조한 형사 캐릭터 네로 울프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전략적 비관주의자들은 오로지 긍정적인 놀라움만 체험한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소진시킬 권리는 없다.
당신은 비상시를 위해 에너지를 남겨둬야 하며 그 누구도 당신이 비축해둔 에너지를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사실 비상용 에너지의 본질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 에너지를 비축하려면 스스로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자신만의 자유 공간이 필요하다. 없으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말이다. 모든 사건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준다. 어떤 사건이 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에는 늘 합당한 이유가 있다. 특히 뭔가가 잘못되거나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건 외적인 요인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의 행동은 전부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여긴다. 그럴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혹은 알면서도 무성의하게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신은 지극히 정상인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된다.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내 행복을 걸지 않는 삶,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 말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며 내면의 힘과 독립성에 대한 표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